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앞으로 과연 우리의 그 에너지 투자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엔지니어 TV의 양 대표님을 모시고 미래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양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배터리 얘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의문점들이 풀리고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투자에 있어서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그냥 회사를 대략적으로 아는 것보다 깊이 제대로 알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확신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회사 좋대 해서 하면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기업이 흔들리면 자기 마음도 흔들리면서 기업과 동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 기술의 미래는 어떨 것이며 이 기술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고 거기에서의 이 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시장이 흔들리든 뭐 기업의 주가가 흔들리든 상관없이 그게 정말 맞다면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기업과의 동행이고 투자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엔지니어 TV님의 아마 그 구독자의 상당수가 주식 투자자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예. 그런 걸 알아야 이제 투자가 좀 더 편해지니까. 근데 저희 채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은 저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같이 하모니가 되면서 훨씬 더 그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술에는 약간 문외한이고요. 주식에는 문외하시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한글날에는 저희가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것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미래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 네. 너무 미래는 아니고 예. 이제 지금 막 도착해 있는 이제 미래. 배터리 바로 이제 1, 2년 상에서부터 네. 한 5년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해요. 투자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투자인데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고 이미 지나간 것도 안 되고 반복 앞에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가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하이 니켈. 예. 이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하이 니켈, 뭐 니켈의 함량을 높여라. 예. 그 부분도 이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뭐 SK는 이제 NCM811, 그다음에 뭐 삼성 SDI는 NCA 88%. NCA 88%는 뭐가 88%예요? 니켈이 88%. N이 88%? 그렇죠. 그러면 C와 A는 뭐 예를 들면 각각 10%로 날아가니까 6% 날아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다 비밀이죠, 대부분. 네. 니켈만 이야기하고. 그 LG는 최근 보면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네. 그래서 이제 니켈 90%로 근처 가는 이 공식은 벌써 다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거의 다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질문, 왜 자꾸 하이니켈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니켈에서 그 리튬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니켈을 많이 넣어야지 리튬을 더 리튬을. 그렇죠. 리튬은 이온인가요? 아니죠. 그 리튬 메탈이죠. 그게 이제 결합이 돼 있고 니켈과 결합이 돼 있고 방전하면서 이제 이온화되는 거죠. 방전하면서 이온화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흑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은 일종의 금속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재에서 얼마나 많은 리튬을 가질 수 있는 소재가 있느냐.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배터리 공부를 하면서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봉 잡았습니다. 오늘 진짜 봉 잡았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니켈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배터리의
리튬을 얼마나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게 이제 리튬이라는 게 전류를 많이 이렇게 끌어안는 소재니까. 어쨌든 리튬이 이온화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튬이 많아야 그렇죠. 충방전 되는 게 많고 이온을 줬다 뺐다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 리튬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소재가 필요한 그게 조금씩 쓰는 소재인가 보네요. 그러면 아니, 니켈, 그러니까 니켈 이런 게. 그 니켈이 리튬 그 원자를 많이 잡아둘 수 있는 거죠. 아, 니켈 한 하나에 개가 리튬 원자를 몇 개를 여러 개 화학식으로 그렇죠, 다 그렇죠. 따지면 툭툭툭 여러 개 붙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화학식에서 니켈을 넣으면 넣을수록 리튬을 잡아먹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몇 개를 제가 결합하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탄소 복합체가 탄소를 3개를 잡고 있느냐, 4개를 잡고 있느냐, 그렇죠. 5개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탄소의 농도가 틀려지는 것처럼 니켈을 넣었을 때 리튬을 몇 개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 농도가 틀려진다라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화학을 알아야 하는 거네. 실리콘도 왜 넣느냐면 실리콘 하나가 리튬을 몇 개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느냐. 흑연 음극재 쪽에서. 예. 그래서 이제 흑연 상태에서는 한 개밖에 못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에 실리콘을 넣으면 실리콘이 제가 이것도 이제 기억을 잘못 5개인가 6개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4배, 5배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팽창하는 거죠. 그 실리콘을 팽창하면서 흑연을 금을 내 가지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걸 얼마나 기술적으로 안 깨지게 만드냐가 기술인 거고. 그러니까 양극은 그거를 리튬 이온을 보내는 리튬을 얼마나 많이 결합하고 있느냐. 네. 그 근데 그게 폭발력이 있다는 거지. 니켈이 터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리튬 자체가 원래 불안한 원소잖아요. 아, 리튬 자체가 불안하다. 예. 그 특성 때문에 이제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리튬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리튬이 안정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 이야기하려면 이제 뭐 구조가 있어요. 원래 그 뭐 레이어드 구조, 뭐 스피넬 구조 하면서 네. 크리스탈 구조가 있거든요. 예. 그 왜 LFP가 안정적이냐. 안정적이냐면 그게 스피넬 구조라고 해서 네. 그 리튬 구조를 네. 안정적으로 잡고 있어요, 이게. 네.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리튬을 한 명이 잡고 있으면 안정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개가 이렇게 철하고 여러 개가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리튬의 수를 많이 못 넣는 거예요. LFP를. LFP는 L과 P와 F와 뭐 P가 리튬을 한두 개밖에 못 잡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용량이 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니켈계에 비해서. 네, 니켈은 여러 놈을 잡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니켈이 굉장히 미남 또는 미녀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니켈 미남 미녀인 이 친구가 멋쟁이가 딱 가면 주변에 막 리튬이 어머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막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너무 그렇죠. 매력적인 거라서. 근데 LFP 인산철은 밋밋해 멋이 없어. 그러니까 안 달라붙어. 별로 매력이 없네. 나 그냥 나 혼자 갈래. 이러고 뭐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잡을 때 꽉 잡고 있는 거죠, LFP는. 안정적으로. 대신에 오면은 안 나죠. 오면은 꽉 잡고 안 나죠. 낳고 어. 낳고 이제 잡는 거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네. 이 낳았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간이 비잖아요. 예. 이 공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 자체가 그걸 이제 레이어드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평평한데 이렇게 그 리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많이 리튬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 구조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갑자기 훅 비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완전 방전을 하면 배터리가 맛이 간다. 아니 과방전을 하면 이게 팽창하면서 그 배터리가 터진다든지. 네. 요런 그 팽창에 관련돼서 LFP는 구조가 탄탄하니까 네. 그 안정적이라는 거죠. 네. 근데 대신에 리튬의 양을 많이 못 가져간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궁금한 문제가 예. 저는 이게 안 풀려가지고 계속
조금 어려웠었는데 오늘 정말 잘 풀렸네. 근데 어쨌건 니켈하고 붙어 있었을 때 불안정하니까 다른 뭐 코발트라든가 뭐 이런 걸 쓰는 건가요? 망간이라든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특수한 이렇게 이제 코팅제를 넣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NCM이라고 그랬잖아요. NCM이었죠. 근데 NCMA라고 하는 거는 네. 그 A 알루미늄을 이렇게 무슨 코팅 같이 네. 구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음. 첨가식으로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말고도 여러 첨가제가 막 쓰이겠네요. 그렇죠. 뭐 그냥 뭐 실리콘, 뭐 카본, 음흠. 그 뭐 그래핀, 음흠. 그 뭐 지르코늄,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양극재 코팅제로 쓰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일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흐물흐물한데 뭔가를 딱 받쳐 넣으면 뭐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넣으면 구조가 안정적으로 된다. 네. 그거 이제 NCMA는 알루미늄을 그런 용도로 넣은 거죠. 저는 지금 이걸 들으면서 투자해야 될 대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면서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 투자할 때, 이 기업이 왜 그런 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이 더 분명히 오실 거예요.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벌써 이제 거의 완성이 돼 있고 개발이 네. 이제 수율을 양극재 기업들은 이제 수율을 높이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생산하기 위한 라인을 까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지금 현재 거의 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의 함량을 얼마나 늘릴 거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이제 결정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두화되는 게 뭐냐면 팩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저기 테슬라가 이제 칸막이 그냥 모듈 다 네. 때려치고 그냥 원팩으로 그냥 그 모듈 넣는 공간까지 그냥 다 넣어버리겠다. 한 통에 때려 박겠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기술은 중국의 기술이 아닐까. CATL에. 아니 그냥 이제 그 중국의 특징이 그런 걸 없이 잘하거든요. 뭐를 빼고 뭐를 빼서 이제 원가 절감하고. 네. 대충. 안전성 너무 아니야 이 정도 안 터져 괜찮아. 몇 개 터져도 괜찮아. 뭐 이런 개념인가.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이제 비닐 일회용 비닐 주면 두께가 어마어마 얇은 게 있거든요. 습자지 같은 유지. 네. 맞아. 그거 스치면 그냥 찢어져요. 네, 문화적 충격 컸어요. 중국 여행 갔는데 뭘 넣어준대. 뭐 이런 비닐로 해다 주나. 그게 이제 원가 절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자체가 원가 개념 이런 그 줄이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족적으로 특징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봐도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포장지들 그러니까 각형 캔도 보면 CATL 각형하고 삼성 SDI 각형의 껍데기 두께가 틀려요. 두께가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줄이면 알루미늄 원자재의 이제 마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렇게 만드는 거 이제 중국 애들이 잘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테슬라한테 약간 제안을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원래 뛰어난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기술이 아닌가. 네. 기술이라기보다 그런 개념이죠. 원가를 낮추기 위한 네. 아이디어는 뛰어난 이제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이제 팩리스 결국 이제 모듈을 없애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니까 CATL이 C2C라는 걸 말했어요. 셀 투 셀? 아니요, C는 샤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샤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자동차에 넣기 위해서 팩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지. 이렇게 껍데기를 딱 완제품 모듈 하나를 던져주는 거죠. 야 여기다 넣어 이러고. 그게 이제 모듈을 없애는 게 아니고 모듈도 없앴잖아요 지금. 네. 그럼 팩도 없애는 거예요 이제. 그럼 셀만 줘요? 셀? 차에 그냥 바로 차 샤시가 바로 그 자동차 팩이 되는 거지. 그럼 자동차 금융 기술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테슬라가 한 방에 금융 찍는 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걸 수도 있겠네. 들어보니까 걔네 지금 세 조각으로 찍어가지고 다 만들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의 자동차는 일반적인 자동차는 코일을 판때기 돌돌돌 말린 화장지처럼 말린 걸 펴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쓰는데 그 한 방에 빵 찍어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요즘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프레스가 있고 그렇죠. 찍는 게 있고 요번에 이제 이야기한 거는 그 다이캐스팅. 다이캐스팅. 네. 그 이렇게 사출. 예, 알루미늄을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네. 만드는 그것도 네. 이제 한 방에 그 빅 사이즈의 사출 설비를 만들었다 해서 그걸 이제 동영상은 공개가 안 돼 있고 네. 그 일부 이렇게 만드는 건 나왔는데 그걸 이제 가장 큰 거를 자기들이 이제 설비에 적용한다. 네. 그 다이캐스트 기술. 그거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제가 그 핸드폰 업체들, 제가 핸드폰 핸드폰 투자 전문이라서 그 다이캐스팅 하는데 다 가봤어요. 네. 사이즈를 못 키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즈를 못 키우는 거예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그 기술은 확실히 대단한 거네. 그렇게 큰 다이캐스팅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네. 그 부분도 이제 그 다이캐스트 머신을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지금 조사 중인데 네.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설비들이 일부 그 테슬라가 이제 독일 업체들하고 관계가 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프레스하고 다이캐스팅의 기술이 가장 뛰어난 뭐 나라는 뭐 독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자동차의 이제 프레스 기술은 독일이 거의 프레스 알아주고 그 다음이 이제 일본. 그렇죠. 네. 자동차 순위네 그냥. 그죠. 네. 그 다이캐스트도 아마 그 독일에서 아마 기술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이캐스팅으로 그냥 한 번 찍어서 놓으면 거기에 아예 처음에 배터리 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그렇죠. 만들어서 그냥 쓱 셀을 그냥 쓱 넣고 끝낸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 CATL이 그 C2CC라고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CATL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 그러니까 메이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각보다 중국에 벌써 퍼져 있어요. 네. 그 이제 중국의 이제 상황들은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잘 접하지는 못하는데 기사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유럽 것도 보고 중국 것도 보지만 네. 지금 현재로는 중국에서 가장 상세하게 공개가 돼 있어요. 조사만 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C2C가 나왔고 그 왜 그걸 했느냐. 근데 최근에 이제 그 CATL이 화재가 좀 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화재가 나가지고 보니까 그 화재가 난 거는 저 한 달 전이지만 그 이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그 올해 5월 달인가 그 이제 그 배터리 안전 규격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국에 기사가 안 됐어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데 2021년 이게 뭐냐면 차량이 폭발했을 때 폭발하면 안 된다. 원래 이거는 막 화재나 폭발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거고. 네. 거기에 한 가지 뭐가 들어 있었냐면 5분 내에 탈출할 수 있는 5분 내에 탈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터져도 괜찮아? 아니. 말씀하세요. 터지면 안 되고 화재도 나면 안 되는데 네. 그 규격 플러스에 5분 동안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예. 이 규격이 나오면서 CATL이 NCM 812를 포기한다라는 썰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GAC에 문제됐던 그 아이온 S라는 모델도 예. NCM 811에서 네. 523으로 현재는 전환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화재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발표가 됐다는 거 보면 예. 그래서 CATL도 이제 배터리에 그 니켈 함량을 더 높이는 소위 말하는 하이 니켈로 가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다. 중국에서.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그 하이 니켈을 올렸냐면 그게 이제 실제 적용돼서 나온 차량이 중국에 상당히 많아요. NCM 811을 적용. 811. 한국에서는 사실 지금 안 돌아다니죠. 없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만 있는 거지 지금 없는 거죠, 한국은. 근데 한국에서는 나온 차량이 없고 네. 생산은 그 SK 이노베이션이 하는데 네. 그 차량은 중국 북경 자동차에 들어가요.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출시
거의 임박한 상황이니까 이런 그 NCM811이 적용되어 있는 배터리가 중국에서 한 2, 30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에너지 밀도가 맥스로 간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811이면 지금까지는 맥스죠. 그렇죠. 그게. 그게 이제 그 에너지 밀도로 보면 그러니까 테슬라 버전이 이제 배터리 그 팩으로 보면 예. 셀로 보면 셀하고 이제 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맥스로 보면 셀이 킬로그램당 300와트. 네. 팩으로 가면 맥스가 킬로그램당 200와트 정도가 맥스예요. 무거워지니까. 그죠? 모듈하고 팩들이 네, 들어가니까 다 무거워지니까. 그걸 다 합친 거를 네, 네. 이제 에너지 밀도로 보는데 네. 그게 한 100kg 정도, 100와트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네네.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러니까 300 정도가 돼 있는 것을 NCM811로 와서 맥스가 나면 화재가 난다. 중국에서 지금 현재 화재가 났던 것들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실리콘도 들어가 있고 NCM811도 거의 맥스로 썼나 봐요. 막 썼네. 그게- 할수 있는 걸 다 해버렸네. 네. 그게 보통 보면 이제 각형이 아니고 파우치 방식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일단락 이제 테스트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먼저. 테스트 안 해보고 그걸 현장에 그냥 밀어 넣네. 대단한 애들이다 진짜.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네.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건지, 네. 그런 이제 하이 밀도, 하이 니켈계로 출시된 자동차가 많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SK 이노베이션에 NCM811이 들어간 이제 바이익의 아크폭스라는 차가 있거든요. 네. 그 차가 팩의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아요. 그렇겠죠. 네. 높고 그게 한 700km 간 어. 모델이거든요. 거의 맥스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몇 킬로와트 정도인데 700km나 갈까요? 팩은 아마 100kW짜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100kW. 네. 지금 테슬라는 78kW 뭐 이렇게 들어가. 100짜리도 있어요. 롱 버전이 100이고 네. 스탠다드 버전이 50, 뭐 75 이렇게 들어가는데. 롱 버전이 한 500km 좀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 근데 이게 700km면 700입니다. 확실히 다르나요? 그거는 이제 뭐 그 주행거리 기준이 조금 달라가지고 아, 네. 똑같이 맞춰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네. 중국에서 현재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주행거리가 길다고 주행거리도 길고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게 바이크 아크폭스고 그게 SK 이노베이션에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기술들이 현재 이제 거의 맥스에 와 있고 예.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막으니까 결국 그 안전한 배터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NCM을 니켈을 줄여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모듈과 팩을 없애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술들이 조금 이제 그 접목될 것 같다. 네. 그게 테슬라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했죠. 항공기 날개 해서 칸막이로 연료를 채우는데 그냥 한 통으로다가 연료를 꽉 채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듈 팩을 없애겠다. 근데 그게 큰 차이인가요? 뭐 막대기 이렇게 칸막이 하나 없애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보죠. 그렇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300에 200이다 맥스가. 100 정도 차이 나니까 그 껍데기가 정말 무겁다. 아예 그 팩하고 모듈 없애버리면 그 100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네. 100까지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 근데 구조만 어쨌든, 바뀌어도 살아날 수 있다. 요게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한 2, 3년 안에는 뭐 6, 700km는 그냥 가주겠네요, 차가.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주행거리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신차로 나오는 것들은 최소 400에서 700 사이에서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은 이제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한국 같으면 700 가면 그냥 웬만한 데 다 갔다 와서 집에서 다시 배터리 하면 되겠네요. 그 신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LG 같은 경우 GM이 하고 하는 게 이제 얼티멈 프로젝트라고 얼티멈. 그게 이제 최근에 GM하고 같이 하는 건데 예. 거기도 지금 기술이 공개는 돼 있지 않은데 양극재는 NCMA로 돼 있고 그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팩 기술이 일부 들어갈 거예요. 간소화. 네, 간소화.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에서 이제 GM의 얼티멈도 뭐라 돼 있냐면 600마일이라고 돼 있어요. 600마일에 $100 밑으로 팩 가격. 언제 나올 건데요? 내년 말 정도. 내년인데 벌써 $100? 그렇죠. 빠르네 진짜. $120좀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초만 해도. 지금 그렇죠. 근데 내년에 20%나 깎아 내린다고요? 테슬라의 전략보다는 약하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정한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결론적으로 팩 간소화 기술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 기업들한테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하기야 이게 업계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본 게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떠오르네요. 그 뭐냐면 중국 애들이 좀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는 QC 예. 그 퀄리티 컨트롤을 좀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약하게 해서 그냥 쏟아낸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혹시나 잘못될까봐 QC를 되게 세게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물건을. 근데 현장에서 보면 걔네 제품이나 우리 제품이나 불량 확률이 큰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QC 너무 세게 하지만 비용 너무 많이 드는데 QC 많이 하니까 QC 좀 줄이자 이런 흐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QC 좀 덜하고 근데 안 터져 잘. 예를 들자면 뭐 그게 이제 배터리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 약간 그런 추세하고 비슷하다는 느낌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안전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배터리의 그 용량을 양극재를 개선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 팩 기술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 그거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조진다. 그렇죠. 예, 이제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한계가 왔으니 이제 하드웨어로 좀 가볍게 해가지고 밀도를 높이겠다. 그 가벼워진 만큼을 셀을 더 넣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극재 NCM811 생산이 이제 꾸준히 이제 수율만 높여주면 되는 새로운 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위험 때문에 이제 전고체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게 어떻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굳어 있는 맨 땅에서 왔다 갔다. 그게 신기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전고체가 왜 나와야 되느냐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고체가 나오면 배터리의 주행 거리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제가 아직 완전히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2, 3년 내에는 주행 거리가 확보될 것처럼 지금 확보될 것으로 보이죠, 그죠? 거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에 이제 화재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고, 그거는 이제 중국은 벌써 줄여서 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줄일 수는 없겠죠. 그런 화재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주행거리보다 안전한 배터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행거리 이 정도면 됐어. 700-800km면 충분해. 네. 안 터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안전한 배터리의 이제 요구 사항이 전고체예요. 그러니까 전고체는 거리가 많이 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안전의 문제다. 그렇죠. 어떻게 처음에 이제 전고체가 나왔을 때는 의외로 뭐 주행거리가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을 넣어서. 그런데 이 배터리는 절대 안 터진다. 네. 뭐 절대 전고체도 터지긴 터지는데 네.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낮다라고 하면 그 조금 고급형 모델에 넣을 수가 있죠, 충분히. 이건 조금 더 안전한 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로 이제 이것은 이제 한 5년인지 1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은 2026년 5년인가 이야기를 했고 토요타. 예. 삼성이 2026년인가 7년인가 제가 좀 헷갈리네요. 6년인가 7년인가 이래요. 네. 도요타가 아마 2026년이고 삼성이 2027년일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전기차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예. 전고체는 실제 지금 일부 이제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저번 주에 이야기한 무라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무라타가 이미 뭐 전동 공구 같은 데서 쓰나?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무라타가
지금 현재 무라타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MLCC. MLCC죠. 예. 그 MLCC가 그 캐패시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테슬라도 그 맥스웰 슈퍼 캐패시터 기술. 슈퍼 캐패시터. 예. 그래서 건조 기술. 예. MLCC는 약간 구조상 보면 전고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구조는 똑같은데 캐패시터는 순간적으로만 네. 되는 거고 배터리는 오랫동안 사용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무라타가 그 배터리 소니를 인수했잖아요. 예. 지금 그 삼성에 납품도 하는 걸로 알고 스마트폰에 MLCC는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그 양대 제가 산맥이죠. MLCC만 하는 게 아니고 MLCC와 배터리도 공급을 해요. 네. 배터리도 공급하고 MLCC도 공급하거든요. MLCC는 1위잖아요 지금 독보적인.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소형 전고체가 상용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수한 용도죠. 그 MLCC 크기보다 약간 큰 그 정도 사이즈. 네, 잠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력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계 장치나 이런 노트북이라든가 무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MLCC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위, 2위가 무랐다고요. 삼성전기가 아마 2위 정도 될 거고 이번에 특허 문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이제 삼성전기가 앞으로도 MLCC를 많이 팔 거다 했고 작년 재작년인가 삼성전기가 이렇게 무차별하게 힘들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무라타의 MLCC 증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MLCC는 전자제품에 모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냐 이게 약간의 전류를 잠깐 보관했다가 해서 회로를 보호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말씀하셨던 캐퍼서티는 그 순간적인 전력을 딱 잡았다가 놔주는 역할을 해줘서 그 규모가 훨씬 더 큰 MLCC보다는 그렇죠. 네. 슈퍼 캐패시터. 네네 그런 슈퍼 캐패시터 중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슈퍼는 크고 그냥 캐퍼시터는 좀 작고 제가 말이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MLCC와 전고체하고 결합되면서 제가 생각에는 무라타가 가장 빨리 스마트폰용 전고체를 만들지 않을까. 예. 이건 저희 예측입니다, 그냥. 네. 왜냐하면 무라타가 그 MLCC 기술이 비슷해요. 전고체 만드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고체가 이제 퍼져나가면서 전기차에 적용되는 것은 파나소닉이 될 수도 있고, 뭐 삼성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제 이 샘플을 전기차는 전기차용 샘플을 누가 맨 처음 이제 보여주느냐 장착해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일본의 도요다는 도쿄 올림픽에서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뭐 올림픽이 어떻게 되는 바람에 지금 그거는 이제 연기됐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전고체 부분이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 그 폭스바겐하고 그 빌 게이츠가 투자한 퀀텀스케이프라는 기업이 상장이 예정돼 있어요 지금. 그게 뭐 가치가 4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IPO 그 예상이. 그걸 보면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왜 폭스바겐이 전고체를 하느냐? 근데 테슬라는 요번에 그 배터리 데이한테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잖아요.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 드린 3년간의 결론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1, 2년, 3년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는 테슬라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계획상에 거의 계획이 돼 있으니까 GM이나 뭐 폭스바겐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똑같은 거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고체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기술로 봤을 때. 슈퍼 캐퍼시티를 건전지처럼 수백 수천 개를 박아가지고 전고체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전고체 기술은 결론 소재 기술인데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런 소재들을 얼마나 이제 아까 말한 그 전해질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고체 소재를 만드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사이즈는 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하는 뭐 원통형이나 파우치형이나 그 캔형으로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전고체로 가면 원형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네. 그냥 사각 MLCC 같이 그냥 사각 네. 꽉 채워져 있는 거야 안에.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정사각형이라기보다 그냥 바닥에 쫙 까는 거죠. 네. 그냥 이런 탁자 크기로 쫙 깔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한 판을 넣으면 양쪽에 이제 그 반도체처럼 다리가 나와 있고 거기 그냥 딱 연결하면 차가 동작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전고체 상호에 가면 뭐 그 007 가방 크기 정도 사이즈 사각형의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있고 네. 그거를 그냥 장착하면 차는 움직이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주유소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막 하루 종일 충전해. 집안 플러그로는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고 아니면 어디 가서 한참 기다리고 밥 먹고 기다리고 한 3, 40분 기다려야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오셨어요? 하고 바꾸고 딱 껴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그 배터리가 간단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만들기는 어렵죠. 그 반도체가 똑같아요. 만들기는 어렵고 실제 예. 반도체가 패킹이 된 상태는 꼽았다 뺐다 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겠죠. 예. 네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배터리의 사용 용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대체하는 상황으로 그렇죠. 가겠네요. 물론 이제 자동차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자동차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사실 이제 테슬라의 그 전기차 패권이 워낙 강하고 네. 그 뭐 내년에 이제 폭스바겐이 ID3가 나와서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네. 쉽게 이제 사그라들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때 이제 3테라 이야기하면서 2025년에 그 배터리 데이에서 2025년에 3테라. 400만 대를 만들겠다라고 예. 하면 전체 배터리 그 전체 자동차가 한 8천만 대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때쯤 예.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전체 전기차 생산이 800만 대면 테슬라가 50%를 점유하겠다 2025년에. 그렇죠. 400만 되면 그리고 30년에 3테라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뭐 3테라로 계산해 보니까 네. 그 전체 전체 차량 숫자의 한 45%를 점유해야 되더라고요. 3테라면은 3천만 대가 넘는가 보네요. 한 5천만 대 정도예요. 네. 한 80kW나 70kW 네, 잡고 75 정도 잡으면 평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 2030년의 목표가 한 2천만 대라는 말도 나왔죠. 2천만 대 생산하겠다. 2천만 대. 네.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5테라 정도가 필요해요. 네. 배터리가. 예. 그 나머지 1.5테라는 뭐 ESS용 그렇죠. 뭐 그런 용도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든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에 이거는 거의 네. 뭐 자기들이 다 먹겠다 90% 이상. 예. 그렇게 해야지 나오는 계산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기존에 있는 기술로 가지고는 상대하기가 힘드니 전고체로 넘어가야 된다. 그 원가적인 문제도 지금 사실 앞부분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 원형으로 템리스를 가지고 실제 도달한다 그러면 예. 그 뭐 양극재가 특별히 뭐 더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전한 쪽으로 사실 이제 4680으로 가면 안전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냉각 장치도 지금 바꾼다라고 돼 있거든요. 열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나겠죠. 네. 얇은 거보다 두꺼운 게. 아니, 통째로 그냥 그 배터리를 냉각수에 이렇게 담그는 방식을. 그 팩을 냉각수 팩을 만들어가고 거기다 넣는다. 담그는 게 아니고 네. 팩 안에 이제 그 부동액 그걸 이제 부동액이라기보다 하여튼 그 특수한 그 냉각수를 넣어서 예. 전체적으로 흐르게 하는. 네. 지금 배터리 기업들은 다른 팩들은 그냥 공냉식도 있고 네. 바닥에 이제 냉각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 테슬라는 이제 그
사이사이에. 예, 그걸 네, 스네이크 쿨링이라고 하는데 네. 뱀처럼 이렇게 넣는 거. 네. 근데 그 부분도 빼고 이제 열이 더 나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 노하우가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예. 테슬라 그러니까 배터리가 추가로 뭔가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나지지 않는다 그러면 차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전고체가 조금 전고체로 적극적으로 네. 돈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퀀텀스케이프가 상장된다는 건 결국은 돈을 투입해서 네. 개발을 해내겠다. 예예예. 그 전고체 사실은 저도 뭐 전고체 개발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다 어렵다고 그래요. 한뭐 예. 10년도 안 될 거다. 10년 내에도 안 될 거다. 네. 지금 보면 2025년으로 보는데 2030년도 돼야 되겠다. 예예. 그럼 2030년 되면 테슬라가 5년 배터리로 전기차를 90% 점유해버리면 예. 답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전고체 기술도 조금 빨리 오지 않겠나. 네. 그런 관점에서.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이 기술도 이제 그 기업들별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네네. LG화학은 리튬황. 네, 최근에 비행기 만들었었죠. 예. 그거는 이제 전고체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리튬황을 쓰면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그 아까 말한 그 황이 그 리튬을 잡아먹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리튬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그렇죠. 니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잡고 있다는 거죠, 황이. 황이 가장 매력적인 리튬 상대네. 그렇죠. 네. 황 자체가 이제 유독성 물질이고 그러니까. 그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건 안 돼 있지만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전략이 현재는 이제 필요한 상태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날렸구나. 비행기를 날리려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배터리로는 우린 비행기도 날릴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네요. 그러면 리튬황이 보편화되면 비행 물체도 배터리가 사용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니까 좀 더 안전해야 되니까 전고체 기술도 일부 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LG화학은 리튬황으로 실제 샘플을 만들어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 비행기 날리는 거, 네. 모형 비행기 날리는 거. 근데 삼성은 논문이죠, 논문. 전고체, 삼성의 네. 전고체는 논문이고, 요게 지금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리튬황은 실제고, 그랬는데 이제 삼성은 그 카본 기술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네. 이게 지금 리튬황도 향후에 이제 그 배터리 소재로 가면 특수한 카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요. 나노 단위로 만들어야 되고, 예예. 나노 카본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예. 그 기술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제 강조했고 네. 샘플은 안 나왔죠. 네. 그런데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최근에 보면 리튬 메탈, 네. 그 리튬 메탈은 이제 음극 쪽인데 그 노벨상 그 배터리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구디너프 교수, 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조인트해서 그것도 이제 논문 베이스죠, 사실은. 예. 그렇게 이제 차세대 배터리 테슬라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없고 다른 기업들은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죠, 지금. 네. 중국은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팩 기술로 네. 원가 절감. 예예. 그런 이제 그 현재 구도가 있고 네. 생각보다 이제 전고체가 어떤 뭐 미래의 답은 아니다. 그죠? 용량을 늘려주지는 않지만 예. 안전한 게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이게 사실 이제 전고체 부분 중에 이제 완전 고체도 있고 과거에 이제 겔 방식도 있었어요. 예. 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사용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그 전고체가 이제 빨리 올 것 같다. 생각보다 옛날에 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5년 안짝으로도 올 수 있다. 그렇죠. 예, 모든 에너지 쏟아붓고 있으니까. 돈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강점이 그거죠. 된다 싶으면 그냥 갖다 쏟아붓는 거죠.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결국 성공하게 만들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025년 전까지 상황과 2025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전고체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어떤 패권이 이제 패권의 미래가 이제 결정되는데 지금 이제 그 예측하는 거죠. 한 예. 5년 앞에 부분을. 네. 그렇군요. 이거 어쨌든 이거는 한 1, 2년에 될 건 아니고 한 4년, 5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조금 더 구체화되는 내용들이겠네요. 전고체도 그렇고 리튬 황도 그렇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중국의 핵 기술은 현실화된 거고 이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지금 아까 퀀텀스케이프가 상장된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온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야, 그러면 이런 에너지 혁명, 즉 배터리 안전성과 용량의 혁명적 변화가 5년 안에 온다 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뀌어지는 걸까요? 그냥 뭐 일단은 이제 안전한 배터리가 네. 되고 그 용량이 더 이렇게 아까 리튬황이 들어가면 10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 사이즈가 엄청 작아지고 어허.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그 뭐 일단 그 웨어러블이라든지 IoT 같은 경우는 네. 전고체로 이제 안전하니까 음흠. 사람이 몸에 이제 부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로봇이 이제 와이어리스가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업에서는 필요하거든요. 아, 와이어리스 로봇. 왜냐하면 로봇이 워낙 전력을 많이 사용하니까 전력과 직접적인 연결 없이는 그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런 신세대 배터리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더 미래로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안드로이드 같이 사람같이 움직이려고 하면 완전히 지금도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로봇.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 이행 네. 두 발로 걷는. 그런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뒤에 이제 전기선을 달고 테스트를 하는데 예. 배터리를 아마 달면 한 30분도 못 움직일걸요. 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사람 몸으로 가면 배터리 차량은 부피가 있지만 네. 그 로봇으로 사람 같은 로봇으로 가면 배터리 크기가 거의 주먹보다 작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이 하루는 8시간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배터리의 최종이라기보다 예. 궁극적인 미래. 그렇죠. 예.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드로이드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거다. 향후에는 네, 배터리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는 무슨 상상을 하냐면 비행기가 배터리로 날아다니면 군사 패권이 어떻게 될 건가가 정말 궁금해져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군사 패권이 바뀌는 순간 기축통화가 바뀔 거거든요. 제가 보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을 뭐 미국이 당연히 놓지 않고 헤게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무선이 된다. 무인 비행기로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드론으로 보내는데 드론이 지금 뭐 1시간, 뭐 2-3시간씩 날아다닌다 그러면 네. 무기도 장착하고 예. 그러면 뭐 끝이죠. 네.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싸울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워게임을 잘하는 애들이 그 소프트웨어까지 갖춰서 그렇게 되면은 함부로 이제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미국이 완전 절대 강자였습니다만 새로운 강자가 생겼을 때 과연 달러의 기축을 그대로 다 오케이 야 너 왜 너희 달러 안 쓸래? 우리 그냥 우리끼리 쓸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이 기축은 결국 뒤편에 군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융적으로도 정말 대파란이 그러니까 결국 문명이라는 건 저는 생각했을 때 사람 플러스 에너지니 그렇죠. 그게 문명이니까 문명사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게 잘하면 우리 생애 안에 보겠네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도만 되면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배터리만 장착이 된다 그러면 몇 년 내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어찌되었건 이런 변화는 사실은 투자자한테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네.
우리는 또 이제 투자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새로운 문명들이 출현할 때마다 대단히 큰 투자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는 뭐죠? 최근에? 네. 스마트폰이 열리면서 모든 새로운 빅테크들이 스마트폰에 근거한 회사들 아닙니까?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네,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네, 이런 모든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만 빼고, 네, 다 새로운 스마트폰 개념에서 생겨진 새로운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명사적인 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생기고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문명이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로 뛰어들고요. 거기서 생존하는 기업이 정말 큰 기업이 되죠. 사실은 지금의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가 생기기 전에 여러 업체들이 있었고 그 업체들이 정리가 되면서 살아있는 생존 기업은 훨씬 더 커진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문명이 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어서 그 꿈을 꿀 때 시세 대폭발이 한번 오죠. 그걸 우리는 2000년 IT 버블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에너지가 바뀐다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5년 내외 수준의 기술혁명에 의한 또 다른 기술 버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에너지발 기술 버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5년은 아니고 한 10년으로 하죠. 아, 왜 자신감이 없으세요? 네. 그럼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는 네. 그런 또 새로운 시대를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엔지니어 TV 우리 양 대표님 모시고 에너지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전고체 그리고 리튬황 이런 차세대 그다음 팩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양 대표님 가끔씩 이렇게 나와 주실 거죠? 네. 네, 네. 10만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10만 되실 건데 10만 됐다고 아유 또 작은 채널하고는 안 놀아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예, 예.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해주신 양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오늘 배운 것들을 근거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시죠. 그러면 투자의 기업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증시각도기 투자인사이트 배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죠? 네. 네. 안녕. 안녕. 네.